안녕하십니까. 미스터 주식왕 참투자하면 최영민 자문역입니다.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리스크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결론은 기회라는 겁니다. 기회라는 건데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우, 나스닥 모두 2%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보고 시작을 한 거죠. 테슬라는 마이너스 5.7%,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.5%, 아마존 마이너스 3%.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해서 출발을 하거나 마감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게 옛날 같았으면 당연했죠. 당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요즘은 큰 줄기는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서 신흥시장,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들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 빠졌다고 해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어설프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더 빠졌을 때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. 차라리 지금 매도를 하면 되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했을 때 매도하는 것보다 아니면 아예 보질 말고 결국 미국 주식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합니다. 특히 회사가 좀 제대로 돼 있다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장기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장기로 가져가시거나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신흥국 시장인 특히 한국 시장으로 좀 옮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에는 왜 코스피를 좋게 보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이랑 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에는 통계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월봉의 120월봉선, 요 보라색 선이 120월봉선인데요. 이 120월봉선을 보면 항상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면 이렇게 닿으면 반등, 닿으면 반등. 그리고 이번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저쩌고 나스닥이 하루에 지수가 마이너스 13% 이렇게 찍는 날에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폭을 줄이고 또 상승 반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월봉상 120 월봉선은 솔직히 눈 감고 주식을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. 코로나 시국이 유일한 흠이긴 했지만 다 틀린 거긴 했지만 그 시절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죠. 한 달만 기다렸으면 기회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이렇게 120월 봉선 닿으면 눈 감고 주식을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홀수는 항상 올랐다는 거,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. 문재인, 노무현, 김대중 요 시절에는 주식시장이 항상 좋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 정권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정적인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좋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거래소 PBR, 전체 시장의 PBR이 0.8 부근에서는 항상 시장이 올랐다. 그게 지금입니다. 지금 한 0.8에서 0.9 사이인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보면 PR 개념인데 PR 개념에서도 PR 8배 수준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, 그다음에 팬데믹, 그다음에 각종 전쟁과 인플레이션, 우크라이나 전쟁,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PER이 선행 PER이 8배 수준이 되면 눈 감고 사도 되는 자리였다. 전쟁이 펼쳐져도 지금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일기 때 벌어져도 결국 올랐다. 그리고 이건 PR인데 PBR도 지금 차트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PBR도 0.8배 수준에서는 항상 눈 감고 사도 되는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한국 시장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한국 주식하냐라는 게 유행어였다면 지금은 한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아직도 미국 주식을 하냐라고 되게 역전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. 최근에도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. 아직 약간 좀 절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을 안 하시던 분은 한국 주식으로 시작을 하시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. 미국 주식 하시던 분도 비중을 좀 줄여서 한국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긍정적인 말씀만 드렸다면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직
또 좀 대내외 정치적 문제가 아직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.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지만 국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아직 확실한 리더십이 없죠. 확실한 리더십이 없어서 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도 좀 문제가 좀 되어 가고 있고요.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좀 불운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랑 중국은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트럼프는 특히 뭐 중국이랑도 싸우고 캐나다, 동맹국, 캐나다, 멕시코랑도 싸우고 이제는 연준의장인 파월이랑도 싸우고 있죠.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.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거는 트럼프와 연준 파월 의장이 좀 신경전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적,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국 시장에도 안 좋겠죠. 안 좋겠지만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장사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악을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선에서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파월과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악화가 되고 또 수출도 줄어들면 내수 소비도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좀 안 좋은 모습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 뭐 통상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AI 설비 투자 뭐 예전에 딥시크라는 게 중국에서 좀 저가형으로 나오면서 너무 지금 AI 투자가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있으면서 반도체 섹터 주식이 급락을 했었는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요. 또 최근에 또 지브리가 좀 유행이 강풍이 불면서 챗GPT가 다운이 되기도 했습니다. 요것만 보면 또 아직도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I 설비 투자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저가형 AI 그런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좀 고가형 혹은 범용성 있는 그런 서비스도 계속 설비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섹터를 사야 되냐? 그렇게 좀 본다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로봇, AI, 그다음에 자율주행, 우주항공 같은 성장 테마, 성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. 성장 테마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사실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더 저는 좋게 보는 게 민주당 정권에서는 약간 풍력을 좀 좋아합니다. 풍력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 관련주들 좀 거기서도 좀 대장주들 또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을 저희는 찾아서 오늘도 추천을 드렸고요. 그 종목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게 봅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카톡 단체방이 있습니다. 그걸로 입장을 해주시면 그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주식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또 체험 종목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뭐 VIP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그 풍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고체 전 개인적으로 전고체 섹터 종목 하나는 좀 장기적으로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.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LNF, 뭐 제2의 포스코 퓨처엠, 제2의 태웅, 제2의 OCI 같은 종목이 저는 전고체 섹터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체 대장주 하나는 꼭 포트에 편입하시는 거를 저는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. 네, 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자. 그리고 한국 시장은 홀수젠데 항상 올랐다. PER 8배에서 그다음에 PBR 0.8배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이 올랐다. 눈 감고 투자해야 되는 자리였다. 그리고 월봉상 코스피 월봉상 120월봉선에 닿으면 항상 눈 감고 투자해야 되는 자리였다.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섹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론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결론 바닥은 찍었다.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영상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. 이런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 하는 것도 매끄럽지가 않았네요. 그런데 듣는 분들이 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매끄러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고정 댓글에 카톡 체험방 링크 있으니까요. 그거 찍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미스터 주식왕 참투자자문 최병민 자문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